이거 부들부들 떨어야 돼, 어떻게 돼. 예,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배국생의 저는 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춥나요? 네. 왜 추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추워요? 쉬운 대답이에요. 아시네. 겨울이니까 춥는 건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깜짝 놀라시진 마세요. 천기누설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선 지가 한 6년 정도 돼요. 변함없이 한문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전달된 것도 있고 안 전달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은 한번 각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25년에 무슨 일이 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6년 전에 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짝 다가왔잖아요. 한 1년 좀 남짓하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때가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천시, 하늘의 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땅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천시지리.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은 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천시지리 인화. 이것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동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기누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썼어요. 천시, 하늘의 때는 여기에 다바오를 제가 좀 알아요. 수십 년 전쯤에서 손을 대서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 물론 회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엄청난 걸 봤다는 거죠, 그때. 그런데 팬데믹 있으면서 좀 늦어진 경우는 좀 있었어요. 아마 거기 땅값이 무진장 올라갈 거예요. 한 30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압구정동 땅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신가요? 3, 40년 전에 여기 테헤란루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쑥대밭이었어요. 드문드문 건물이 있었고, 테헤란루에도 가운데 쪽에는 아스팔트가 되어져 있고 양쪽에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알겠죠? 자, 하늘의 때는, 하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필리핀 하늘이 다르고 다바오 하늘이 달라요. 한국 하늘이 달라요. 같죠? 땅은 어떻게 됐나요? 떨어져 있지만 사람이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천시와 지리가 인화를 통해서 묶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글로벌화를 되어서 한국 사람이 다르고 미국 사람이 다르고 다바오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그렇게 간극이 넓어져 있지 않았어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소식이 이쪽으로 빨리빨리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필리핀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1초 만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40년 전의 역사를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명품이 뭐죠? 주력 제품이? 명경지수. 명경지수, 그렇죠. 명경지수죠. 명경지수가 우리 회사의 명품이에요. 세계적인 명품이죠. 정말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밝을 명자, 거울 경자, 그칠 지자, 물숫자예요.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칠 수 없다, 이 말이죠. 흐르는 물에. 우리가 오래전에는 거울을 명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들은 거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거울이 깨지면 아까워서 그 예쁜 꽃을 줄 따라서 붙이고 이렇게 썼어요. 그게 명경이에요. 자, 이 말은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칠 수 없고 고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이 담아지지 않는다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이 진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부자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 속에서의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시간 속에서의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어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2025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며 오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부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에 담았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나는 부자다. 소리내서 해도 괜찮아요. 나는 부자다. 그렇죠? 나는 부자다. 그 부자의 덕목이 있단 말입니다. 부자의 덕목은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지 간에 정의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철저해야 돼요. 아주 철저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도 분명해야 되지만 아주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정 없는 사람을 만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냉정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정 없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아산에 한 달에 2번씩 화요일 날에 멤버십 세미나를 할 때 고구마, 뻥튀기, 땅콩, 맛있는 물, 정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되죠. 저는 이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을 대할 때 내 자식처럼 대해요. 정 있는 사람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 없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는데 정 있는 사람은 바짝 가까이 하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예요. 예. 예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예.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남을 대할 때 내 부모 대하듯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을 대할 때 내 스승처럼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혜. 책 한 권을 보고 만 권의 책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 권의 책을 보고 만 권의 책을 다 본 것처럼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비즈니스맨이에요. 냉정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부분 자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보고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라는 얘기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면 하늘의 권세가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입에서 권세가 나오는 사람을 봤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늘의 권세가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정예지능.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즈니스맨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을 말해야 되죠? 어떤 능력이 있을까? 나는 갖추지 못했어. 배우지 못했어. 가진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능력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누적되어진 그것이 잘 듣고 잘 이해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능력이 세상에 나오면서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도란 지금 철학적 의미를 담고 생각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인간은 도에 살고 도에 죽습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면 돈은 넘쳐도 안 되고 돈은 모자라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직무 범위 이내에서의 그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 범위 밖에서 남의 제삿집에 가서 콩나라, 팥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에 금기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금기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정인이 되는 거죠. 무정인, 무예인, 무지인, 무능인, 무도인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정이 있는 사람, 예를 갖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도의 기준에서 반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 명경지수 유래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그것을 찾고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BC 501년 정도 되어지는 시대에 공자를 아는 사람이 여기 다 알고 계시죠? 공자가 누구예요? 3대 성인 중 하나 아닌가요? 공자. 또 한 분 누구죠? 맹자는 성인이지만 3대 성인은 아니에요. 공자. 2500년에 나오신 분이죠. 예수님. 석가모니. 3대 성인이에요. 석가모니도 이때 사람이에요.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자, 명경지수의 유래를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다리를 한짝 절름절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 왕태라는 절름발이 사람에게는 어찌 사람이 저렇게 모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명경지수의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왕태라는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고요한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서 축적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가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태라는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라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자, 이 명경지수가 우리 배곡생이라는 회사의 명품의 주력 제품인데 이것을 맨 처음에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창업주 아니신가요? 이분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전 이미 여기 오면서 초기에 알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 때가 돼서 어쩌면 마음이 뜨겁고 함께하고 있는 정이 높으신 지식도 갖추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신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함께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천시 때가 됐다. 땅의 이치와 사람과 사람이 화합을 하여서 이 선생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바오로 진출되어지게 해서 글로벌 기업, 대기업을 만드는데 이제 기본이 모토는 만들어졌다. 또 이번에 정창희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분은 현실학에 대해서 넘치시는 분이세요.
조목조목. 그러면 저는 그 뒷받침을 해서 이제 인화 단계를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동안 여기에서 머물다 일정한 시간 외출한 분들도 소식을 전달해서 이제부터는 메타 알레오로 해서 기본을 형성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특히 김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